윤석열, 드디어 본격적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공개석상에서 탄핵안 발의가 언급되기 시작한 건데요. 민주당의 강경파가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반인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인연대가 명확해진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면서 동조했는데 근거도 명확합니다.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고 일단 150명 가지고 탄핵 발의를 해놓고 반인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 이런 것을 꾸려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본다는 거죠. 도 의원은 이런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당내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스크포스는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 검사 4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이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게 태스크포스 팀의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국힘은 아직도 어떻게든 윤석열을 옹호하기 바쁜데 지금의 이러한 옹호가 오히려 대역풍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으로 옹호를 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다 이제는 대통령의 장모 징역형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국힘이 최은순 징역 판결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다. 정신이 제대로 나간 거죠. 윤석열 검찰은 장모에 있는 죄를 빼주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검찰의 수작으로 사기죄가 빠지지 않았다면 최소 5년 형량은 더 나왔을 것인데 이게 무리한 기소라는 말을 하고 앉아있으니 제대로 정신이 나간 거죠.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최은순의 범죄 행위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징역 1년도 한참 모자라다는 게 현 국민 여론이죠. 게다가 애초에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전 윤핵관인 장제원 아닌가요? 설마 장제원한테 험지 출마를 강요하는 게 대통령 장모 실형에 대한 보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실 공천받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공당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대법원 징역 선고를 두둔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선고된 정치적 판결이며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 이제는 사기꾼까지 이렇게 옹호를 해야 정부 여당에 남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더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논평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게 실제로 국힘에서 나온 논평입니다. 사법부를 아주 개무시하는 거죠. 민주당에게 사법부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었으면서 정작 대통령 장모가 문제가 되니 이따위의 논평을 냅니다. 사인에 불과한 대통령 장모가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게 공당에서 논평까지 낼 일인가요? 게다가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한 판단을 내렸는데 판사들 전체가 민주당 편이어서 통째로 짜고 쳤다는 얘기냐 이겁니다. 더 웃긴 건 최은순 관련 소식이 나와도 매번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 게 윤석열과 대통령실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물론이고 장모의 처남까지 모두 논란투성이입니다. 범죄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대신 해명하고 끝낼 레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침묵을 일관해오다가 이제 와서 정치적 판결을 운운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이런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할 생각은 없고 해외에 돌아다니기에만 바쁜데요. 지금 지나친 외교 순방을 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이 본인이 살겠다고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라고도 봅니다. 외교 실패라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 국내에 머물면서 본인을 향한 책임 소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더 싫다는 거죠.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일 밤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국내에서 머문 뒤 오늘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다시 출국을 합니다. 해외 방문은 영국, 프랑스 방문까지 모두 12차례나 됩니다. 12월로 예정된 네덜란드 방문까지 합치면 올해만 13차례로 국내 신기록이죠. 2월만 빼고 매달 한 차례 이상 해외에 나갔고 9월하고 11월에는 2차례씩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용도 폭발적으로 늘었죠.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249억 원을 진작에 다 쓰고 예비비에서 329억 원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정상회담 관련 예산은 664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67%나 늘어난 거고 올해도 많다고 난리인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2배 넘게 더 쓰겠다는 겁니다.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연구 개발 및 민생 관련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더니 대통령 해외여행은 아주 물쓰듯 세금을 씁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인데 왜 윤석열 해외 순방비는 이렇게 늘어야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개 나라를 방문할 때 쓰는 비용도 문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나라당 15억 원을 썼는데 윤석열은 그보다 1.67배나 많은 25억 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에게는 긴축을 말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이렇게 혈세를 펑펑 쓰고 다니는 게 정상인 건가요? 지금까지 해온 해외 순방에서 국민에게 와닿을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만을 놓고 군사적 대결도 불사할 듯했던 미국과 중국은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4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두 대국 간 경쟁이 군사 분쟁으로 빠지는 걸 막자고 큰 틀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만나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 이익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윤석열만 시진핑과 회담을 못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만나 말을 주고받은 게 전부인데 이런 굴욕을 경험하려고 25억씩 쓰며 돌아다니나요? 1년 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3시간, 중국과 일본이 45분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윤석열은 25분이 전부였죠. 올해 안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국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일본과 미로를 과시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인 스스로 좋아하는 나라한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 페루, 칠레를 포함해 3나라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중 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기시다와는 벌써 올해만 7번째 회담인데요. 이런 인간이 한 나라를 돌아다닐 때마다 25억씩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정상회담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지난 17일에는 윤석열과 기시다가 함께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한일과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좌담회를 했었죠. 한일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행사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무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연내 열려도 한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인데 국힘과 윤석열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먼저 접근할 것이라는 국힘의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체감되시나요? 윤석열이 한미일 연대를 과시할수록 우리나라의 국익과 입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대중 견제의 최선봉장으로 내세운 채 뒤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아낌없이 챙겼습니다. 윤석열은 미끼로만 쓰였다는 거죠. 이처럼 국제무대에서 자국 중심성을 망각할수록 이런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심지어 예산도 2배 넘게 많이 쓴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이런 인간을 언제까지 지켜봐 줘야 하나요? 국민들은 살기도 바쁜데 여기에 인내심 테스트까지 해야 합니까?